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거의 침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이재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데, 밖으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최근 이틀 연속 대장동과 백현동에서 아주 중요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조만간 이재명 대표도 곧 감옥 가겠구나 하는 이런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판결이었는데, 밖으로는 사법 리스크, 안으로도 역시나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공천 리스크죠. 이재명의 비선 조직이 마음대로 공천을 주물럭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때문에 컷오프 되어야 할 여러 범죄 혐의자들이 공천을 신청하는 이런 리스크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재명 때문에 촉발되는 리스크에 민주당이 함께 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일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아주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마치 검사 앞에만 서면 주눅드는 이런 범죄자의 모습을 보는 형국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아주 중요한 유죄 판결이 나왔죠. 그저께는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핵심 로비스트였던 김인섭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5년의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됐죠.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백현동 사업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거의 60억, 거의 70억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정진상과 이 김인섭 사이에는 아주 특수한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현동 비리와 관련한 이재명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 또한 유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또 대장동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만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줬다. 이게 인정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대장동 개발도 그동안 이재명은 아주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었다. 마치 치적인 것처럼 떠들었으나 각종 비리와 청탁으로 얼룩진 이런 개발 비리였다라는 게 차츰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대장동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있어서도 역시나 이재명의 혐의, 이재명의 어떤 유죄 판결 가능성도 더불어 높아지지 않나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각종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계속 재판 지연은 이루어져 왔지만 언젠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필이면 총선이 가까우면서 이재명 본인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자들의 재판, 유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굉장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아주 곤혹스러울 텐데 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천 때문에 참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잡음은 결국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잡음이죠. 아니, 공천관리위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시스템 공천한다라고 하지만 뒤에서 사실상 이재명의 비선 조직이 움직이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같은 친문 세력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이재명 사람들로 이 공천 정말 여기저기에 자신의 사람을 꽂아 넣으려는 이런 시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반발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보시면 어제 노웅래 의원이 마포 갑에 또 출마하겠다라는 출마 선언을 밝혔는데, 노웅래 말이 참 웃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자신도 정치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서 뭔가 검찰 독자에 항거하겠다, 이런 식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같은 사람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재명 저렇게 지금 7가지 사건에서 10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대표를 하면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정도야, 나 같은 뭐 뇌물 혐의 정도야 뭐가 대수랴 하면서 이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노웅래를 두고 어제 뭐 저런 식의 아주 심야 뭐 중진들이 모여서 뭐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게 정리가 될까요? 노웅래에게 나가지 말라, 불출마 공고를 하게 되면 노웅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겠죠. 자, 이뿐 아니라 그 문학진, 지금 경기도 광주 을에 공천 신청한 문학진 전 의원이 거의 뭐 폭로성 이런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불출마를 공고하는 전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친위 부대를 꽂으려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두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조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문학진 의원이 1위 후보보다 20% 이상 뒤진다.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공고했다라는 것인데, 이걸 믿을 수 없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선의 농간에 흔들리는 당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겨냥했습니다. 자, 그래서 친위 부대를 꽂으려고 비선을 동원해서 이렇게 뒤에서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죠. 당이 지금이라도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자, 이런 식의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뭔가 경기도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위 부대가 있다.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재명의 리스크, 전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반발이 있어도 제대로 해명하기가 어렵고 노웅래 같은 사람도 정리하기 어려운,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날마다 아주 작정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아주 이재명 말로서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한 위원장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다. 이재명이 하는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다. 자, 이렇게 비꼬았는데, 자, 이런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그분들, 즉 논란이 되고 있는 문학진 같은 그 분들을 제끼고 뽑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이 대표와 정진상이 아는 분들이다. 그런 식의 공천을 보면서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정식 라인을 무시하고 비선을 동원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사적 이익을 취했구나. 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를 저지르듯이 이런 공천 비리를 저지르고 있겠다, 이런 수위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공식 라인,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에서도 전부 공식 라인이 있었을 텐데 이거 다 제끼고 뭐 정진상, 김용 같은 비선 라인을 동원해서 김만배와 짜고 이런 대장동 비리를 저질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민주당 공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자, 이런 비판이죠. 자, 이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다. 그러니까 과거 정진상 등 경기도나 성남에 있었던 측근들이 아직도 저 전통 있는 공당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옥중 공천은 아닐지 몰라도 정진상의 옥중 공천처럼 되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자, 아울러서 그 노웅래 출마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든 것이 이 대표에게 비롯된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아무리 뻔뻔해도 나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그야말로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안팎으로 전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불행은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게 민주당 불행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침몰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읽힙니다. 감사합니다.